안녕하세요. 준마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내게 탈무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재성 지음, 평단 출판사 발행이에요. 저자는 또한 탈무드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의 22%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부의 30%를 또한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지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들의 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 무엇보다 혀를 조심하라. 왕이 병이 들었다. 의사는 왕이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괴상한 병으로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나자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조금 짜낼 수가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한마디 했다. 그래봤자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은 일제히 나서서 혀를 윽박질렀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고 있어.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사나이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젖이냐? 그러자 사나이는 느닷없이 대답했다. 네,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핵일까?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는 자연의 위대함일까? 지진, 토네이도,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일까?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혀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게 하지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망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의 격언에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당나귀는 긴 귀로써 알아보고 어리석은 인간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말하기는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에서도 신체 부위의 싸움을 혀가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상들로부터 혀의 중요성을 배워서인지 유대인들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말을 안 해서 후회하기보다는 해서 후회하는 일이 더욱 많다. 침묵은 지성인이 입은 황금의 갑옷이다. 물론 필요할 때는 충분히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해야 옳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익히기가 더 어렵다. 유대인들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침묵을 전략으로 사용한다. 하버드 대학의 관리학 강사 소리는 그에 져서 유대인의 생각 공부에서 침묵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전한다. 비즈니스 협상에서의 침묵이란 적절한 시점에 입을 다물고 주도권을 포기한 채 상대방이 마음껏 연기를 펼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상대방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계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의 숨은 진정한 동기와 최저한의 협상 목표를 드러내도록 만들고 이어서 상대방의 동기와 목표를 바탕으로 자기의 의도를 결합함으로써 유목적적인 대답을 내놓기 위한 행위, 즉 상대방의 말을 주로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저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경청하는 것 같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탈무드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한다. 한 장사꾼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제발 그 비결을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졸라대자 장사꾼이 말했다.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뿐이라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버릇. 어떤 호라비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답지만 각자 하나씩 단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우고, 둘째는 남의 것을 자주 훔쳤으며, 셋째는 남을 헐뜯는 결점이 있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세 딸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키자고 청해왔다. 세 딸의 아버지는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세 자매와 세 아들은 결혼을 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하녀를 여러 명 고용해주고,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궁금해 사돈댁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우며 살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다.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MBC 방송사에서는 실험 다큐멘터리 말의 힘을 방영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아나운서들은 막 지은 쌀밥을 넣은 병에 각각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써 붙였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각각의 병에 써놓은 대로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해주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밥을 확인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단지 한 달 동안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해주었을 뿐인데 좋은 말을 해준 밥은 보기에 좋은 곰팡이가 생겼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해준 밥은 보기 싫은 곰팡이가 났다. 냄새도 달랐다. 좋은 말을 해준 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나쁜 말을 해준 밥은 썩은 냄새가 났다. 밥풀에 해준 말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이 끝났다. 밥풀을 넣어놓은 병에는 의도한 대로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말하기 어렵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뱉어진 말이 상대와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기에 더욱 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남을 헐뜯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앞의 이야기에서도 게으름과 도벽은 고칠 수 있었지만 험담하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 그만큼 말하는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축구 경기에서 시종일관 수비만 해서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게 된다. 당연히 관계는 깨진다. 말에 관해서 탈무드에 이런 일화도 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자기가 찍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참 잘 찍었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진기가 좋았나 보지요? 파티가 끝났다. 모두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사진작가가 집주인에게 말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냄비가 좋았나 보지요?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 가는 말도 곱지 않다.
서로가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내고 얼굴을 붉힌다. 두 사람은 헤어진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지 않아도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간다. 삼사일언 삼사일행.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혀는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상처낼 뿐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검술가는 칼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칼을 뽑지 않는다. 삼사일언 삼사일행이란 말이 있다.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뜻이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숙고하라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복의 소크라테스, 이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는가? 아마 자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소크라테스는 급하게 상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주려는 소식을 채로 3번 걸렀는가?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채로 3번 걸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네. 그냥 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라네. 그럼 2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그럼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그 말에도 그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3번째 채로 걸러야겠군.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자네가 나에게 전해주려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게다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전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이네. 3번 생각하고 말해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3번 생각하고 말하면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 당연히 실수도 줄어든다. 훌륭한 검술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기 때문이다.